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경망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고요. 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현재 구현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의 논의는 이제 이 구성 자체가 뭐 다른 건 아닌데, 다만 이 포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퍼셉트론의 출력을 일일이 이제 구해내는 거는 약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형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연산을 이제 하는 그냥 공식의 정리,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퍼셉트론들의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행렬로 이제 합쳐놓은 상황을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x1하고 x2 요런 이제 2차원 입력에 대해서 세 개의 퍼셉트론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퍼셉트론이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W1하고 이제 W2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편향이 이제 더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퍼셉트론의 연산이죠. W1하고 X1하고 W2하고 X2하고 더하기 B. 이게 퍼셉트론의 연산입니다. 그런데 신경망의 계층 연산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층의 입력도 동일하게 X1하고 X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계층에 퍼셉트론이 한 개 이상 있다면 그러면은 두 개라고 그냥 할게요. 계층의 출력이 이제 두 개다 하면 두 개와 세 개는 어차피 논의가 그냥 반복적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퍼셉트론의 매개 변수가 W1이고 WZ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요 첫 번째 퍼셉트론은 이제 1번 퍼셉트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퍼셉트론도 역시나 W1하고 W2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2번이니까 2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줘야 뭐 헷갈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편향은 각각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이제 편향이 이렇게 B가 1하고 2하고 각각 하나씩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계층에서 일어나는 이제 연산입니다. 만약에 계층의 퍼셉트론 이제 두 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거는 이제 요 이쪽 방향 잘 안 보이네요. 이쪽 방향들하고 이쪽 방향들하고 연산을 이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보면 이제 얘가 이제 1 바이 2고 2 바이 2네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와 이제 행렬의 이제 연산인데 얘가 이제 지워지고 지워지고 해서 이제 2 바이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X1하고 W1이 곱해지는 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W1하고 X1하고 곱해지고 W2랑 X2가 곱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원래는 요 옆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 지면이 좀 모자라서 그 원래는 1/2니까는 요거를 이제 옆에다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면이 모자라서 좀 세로로 쓸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연산이 수행이 되면 그러면 얘는 이제 1번 거 1번 거인 거예요. 그러면 뭐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W1에 X1 더하기 W2에 X2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얘는 2번 거다 2번 거다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고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게 1/2의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면이 모자라서 이렇게 썼으니까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2/1짜리인데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이제 1/2가 되겠죠. 행과 열을 이제 바꿔서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b를 b 1번하고 b 2번하고 이렇게 이제 더해주면 그러면 얘네가 이제 뭐가 되냐?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얘가 Z1하고 Z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퍼셉트론에서의 요 공식을 그 선형대수적으로 표현하면 이 x라는 벡터와 w라는 벡터의 내적 연산을 수행하고 편형을 그냥 더해주는 걸로 정리를 했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레이어에서에 대해서도 이 퍼셉트론 1번하고 퍼셉트론 2번의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모으면 이게 행렬이제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행렬들은 이쪽 방향은 이제 입력의 수에 맞추는 거고요. 이쪽 방향은 이제 출력의 수에 맞추는 거죠. 출력은 이제 뉴런의 개수가 그 출력의 이제 개수가 되니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 기존의 내적 연산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요 x랑 이제는 매개 변수들이 행렬이 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그리고는 이제 편향 같은 경우엔 이제 그 원래는 스칼라 값이었는데 이제 벡터가 되면서 이제 한 차원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w가 이제 2차원짜리 행렬이 되고 b는 1차원짜리 이제 벡터가 되는 게 차이점이고 이 퍼셉트론에서는 요 가중치가 1차원짜리 벡터고 편향의 경우에는 빵차원 스칼라 값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기존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요 퍼셉트론별로 포문을 호출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이제 포문을 호출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연산해 주면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인데 이거를 이제 포문을 없애려면 요런 식으로 이 퍼셉트론들의 매개 변수를 하나의 행렬로 만든 다음에 그냥 바로 이 두 개를 내적해 버리면 포문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의 정리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뭔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는 스크린샷 하나 찍을까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부터 출력이 발생하는 과정은 여러 계층을 거쳐 값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순전파라고 합니다. 각 계층의 출력은 다음 계층의 입력이 됩니다. 최종 계층은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입력이 출력 뉴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는 구성은 완전 연결이라고 합니다.
모든 입력이 모든 출력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개별적인 뉴런의 출력은 퍼셉트론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입력에 대응되는 가중치가 있고 입력의 가중치가 곱해지고 편향이 더해져서 취합됩니다. 편향은 퍼셉트론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각 퍼셉트론에서 출력을 발생하는 방식은 여전히 입력 벡터와 가중치의 내적입니다. 계층의 각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행렬로 한 번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입력에 대한 가중치 행렬의 내적으로 각 퍼셉트론의 값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편향은 내적 결과에 더해주면 됩니다. 즉, 단일 퍼셉트론의 출력을 발생할 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신경망의 완전 연결 계층 출력을 연산할 수 있습니다. 은닉층의 출력은 활성화 함수를 거쳐 계층 출력으로 발생합니다. 은닉층의 경우 시그모이드 또는 렐루와 같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사용됩니다. 출력층은 은닉층과는 다른 활성화 처리가 필요합니다. 각 계층의 출력은 최종 출력과 구별해 은닉층의 활성화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과 달리 활성화 값은 중간 출력입니다. 은닉층의 출력은 다시 다음 계층의 입력 값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출력이 파도처럼 최종 출력을 향해 전달되는 순전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논의사항을 직접 구현해서